아이를 무시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조심하시는 게 필요해요. 엄마의 힘을 믿습니다. 사춘기 두 아이를 키우면서 사춘기 아이와 함께 한 단계 한 단계 느리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24년차 현직 교사 이현옥입니다. 부모님과 거리를 두려고 하면 사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모님과 함께 하던 행동들이 자연스럽지가 않고 나 그건 좀 이라고 흔히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과 같이 외출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부모님과 행동을 좀 거리를 둔다 하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춘기에는 당연히 부모님과 독립을 꿈꾸는 시기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님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하기 때문에 부모님과는 조금 다르게 나 혼자만의 어떤 영역을 만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랑 계속해서 같이 붙어 있으면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괜히 부모님이 싫어지고 부모에 대해서 엄마가 자연스럽게 했던 게 왜 꼭 그래야 돼? 라고 되짚어서 질문을 하는 게 사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조금 꺼린다. 그리고 뭔가를 숨기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 사춘기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이가 뭔가 스마트폰을 막 하는데 점점 이렇게 몸이 엄마가 오면 돌아가요. 뭔가 안 보여주고 싶어 하고 이러면 이것 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 이외에도 뭐지? 라는 순간들이 찾아올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아이가 보여주는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들이 생겨나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에 대한 사랑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 행동에서 저 녀석 봐라? 라는 자기를 찾는 자기의 생각을 좀 드러내기 시작한다면 아이 사춘기 시작된 게 아닌가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죠.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꼭 가야 할 경우와 꼭 가지 않아도 할 경우 나눠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할머니 집에 가야 한다. 1월 1일이라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러 가야 한다. 그런데 난 친구랑 약속 있어서 못 갈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새해 인사를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인성이다 라고 부모님이 판단하실 수 있죠. 그러면 그때는 너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지만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는 가는 게 맞아. 그리고 나서 약속을 미뤄 라고 하고 데리고 가는 게 맞고요. 근데 가족끼리 편안하게 여행을 간다든지 혹은 외식을 한다든지 이런 데서 나 좀 쉬고 싶어, 혼자만 있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오케이 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저희 딸이 중학교 2학년 첫 시험을 보는데 가족끼리 갑자기 여행을 하게 됐어요. 제가 P라서 계획 없이 갑자기 여행을 가게 됐는데 아이가 자기는 3주 후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아이를 혼자서 집에 놔두고 여행을 가는 게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죠. 그리고 늘 넷이서 여행을 다녔는데 셋이만 간다는 게 뭔가 허전하고 아이가 정말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망설였는데 오케이 너가 그런 결정을 했다면 좋아 라고 하고 기꺼이 아이를 두고 이제 저희 아들하고 셋이서만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왔더니 아이가 즐겁게 배달시켜서 1인분 음식 맛있게 먹고 시험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만의 시간을 향유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많이 컸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이도 자기 의견을 받아주고 기꺼이 자기 의사를 존중해 준 것에 대해서 기뻐하더라고요. 아이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의젓하고 독립심 있게 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럴 때처럼 이렇게 판단하셔서 꼭 가야 할 곳과 자유를 줄 곳을 결정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잘 듣고 맞장구 치고 짧게 이야기해라. 저는 사춘기 자녀와 대화법을 궁금해하시는 부모님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최애 연예인 있으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만나고 싶은 연예인. 저는 공유를 좋아하거든요. 자, 공유와 내가 소개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개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공유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겠죠. 네, 너무나 소중한 기회잖아요.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공유가 이야기를 했을 때 끄덕끄덕 할 거예요. 네, 맞장구를 쳐주겠죠. 정말요? 리액션도 굉장히 잘할 겁니다. 그리고 공유 앞에서 말을 많이 하고 싶지만
너무 떨리고 긴장되고 또 실수하고 그럴까봐 말을 많이 못할 거예요. 듣는 것 위주로 하겠죠.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집에 있는 내 아이, 공유보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공유보다 나한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죠.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죠. 그렇다면 내 아이를 공유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내 최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와 대화를 하면 대화가 술술 풀리겠죠.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걸 네, 들어요. 정말 우와 이렇게 맞장구 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말에 딴지를 절대 걸지 않아요. 그쵸?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데 어떻게 딴지를 걸겠어요. 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그랬어? 내가 혹여나 다른 좀 반대 의견을 내고 싶더라도 굳이 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거를 상상하면서 자녀와 대화를 하면 사춘기 자녀와 대화 좀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꼴 보기 싫을 때는요, 얼굴을 딱 막 만드세요. 좋아하는 연예인이라고 생각하고 만들면 아이가 깜짝 놀랄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계속하고 싶어지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네가 뭘 알아? 라는 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춘기 아이한테 가장 많은 욕구가요, 인정 욕구예요. 그 중에서도 부모한테 굉장히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모랑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섰는데 그 모습이 부모한테 인정을 받는다면 나라는 사람은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모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데 네가 뭘 알아? 라는 말은 아이를 무시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조심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부모는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 철없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거든요. 특히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출처가 친구들이에요. 자기들 철없는 아이들끼리 모여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툭 던지는 말, 혹은 요즘 아이들이 숏폼 영상을 많이 보니까 숏폼에서 얻은 정보라든지 혹은 인터넷 댓글에서 본 이야기라든지 자기 가치관이 정확하게 설정이 안 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쏙쏙쏙쏙 흡수를 해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툭 던지면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네가 뭘 알아? 내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알아. 그런데요, 예를 들어 2100년에 2050년에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는 아이가 더 잘 알까요? 우리가 더 잘 알까요?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살아갈 세상의 트렌드나 주요 관심이나 생각들은 아이가 더 잘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의 그런 생각들을 인정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 너희 세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대화를 하고 네가 뭘 알아? 라는 이야기가 들으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 또 라떼 마리아 시작이야. 엄마 아빠랑은 정말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무시하지 말고요. 그 분야에서 그 세대에서는 내 답이 맞을 수도 있어. 네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겠다. 라는 것을 인정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는 누구보다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꼬리 물기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가 뭘 알아? 이야기를 하다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너 몇 살 때 그랬었지. 너 예전에도 그런 적 있잖아. 라고 하면서 과거를 소환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내가 잘못한 건 알겠어. 이 건수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줘. 라는 게 아이들의 팩트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소환하지 마세요. 과거에.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아이가 예전에 잘못했던 것까지 막 떠올리잖아요. 커트 하시고요. 꼬리 물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도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 내가 지금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케이, 인정이에요. 그렇지만 과거까지 낱낱이 끌어내기 시작하면 더 이상 대화하고 싫고 부모의 말에 귀를 닫습니다. 그래서 꼬리 물기 조심하세요.